오늘 뭐 그렇게 오래 안 하려고 하고요. 제가 그렇게 부탁했잖아요. 좋은 정치하고 보수 개혁하고 정치 개혁하기 위해서 책임당원을 많이 주위를 설득해달라고요. 1,000원씩 커피 자고 뭐 괜찮습니다. 소리가 작은가요? 잠깐만요. 이렇게 해볼까요? 지금은 어떠신가요? 정의롭고 품격 있고 합리적인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방송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네, 오늘도 여러분 10시에 뉴스 사랑방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이들 오고 계시죠? 네, 오늘 시작은 뉴스 사랑방의 시작은 한동훈 대표가 어제 해단식 이후에 진행했던 라방에서의 그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아까 어떤 분께서 이 방에 지금 채팅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한 50%는 책임당원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말 주셨는데요. 그 책임당원이신 분 손들기. 책임당원 아닌 분들 손들기 하면은 손 안 드실 것 같아서. 네. 책임당원이신 분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여러분들, 우리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미미공주님. 이 방 계신 분들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당원 가입해 주시고요. 꼭 당원 가입하세요. 라는 글 주셨는데요. 저희 뉴스엔진에서 그 댓글로 인증 많이 올라와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야 당원 가입했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다 그 하트 눌러드리고 계세요. 하트. 감사하다고. 책임당원들 진짜 많으세요. 근데 아닌 분들 계시다면, 우리 맨날 책임당원 이렇게 그 손들기, 손바닥 들기로 출석 체크할 거니까 좀 해주세요. 예.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서 열받는다면, 국민의힘을 보면서 우리 정말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리고 국민의힘을 보면서 빡친다면 여러분들 책임당원을 가입해 주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만이 우리가 이 당을 쇄신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책임 가입 오빠다님 5명 가입 완료. 대박 최고. 네, 여러분들 일단 1차적으로 내가 아니다 가입해 주시고요. 주변에 있는 가족분들부터 설득해서 가입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 친척들, 친구분들 빨리 가입시켜 주세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보다 이 정도일지 몰랐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시다면 책임당원 가입해 주세요. 권정호님, 남편 가입시켰어요. 최고. 자, 우리 가족 3명 가입 좋습니다. 허니티님, 네, 1,000원으로 입당 맞습니다. 그 윤희석 수석 대변인 그 얘기하셨잖아요. 커피 2모금 값이라고. 아메리카노 2모금 값 1,000원입니다. 1,000원으로 책당 꼭 가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르신들은 홍보로 안 됩니다. 직접 해드려야 됩니다. 라는 얘기 주셨는데요. 자, 여러분들 지역에 있는 시당 그 사무실 가시면 당협위원장 사무실 가시거나 혹은 시도당 가시면 요런 거 있어요. 요거 당원 가입서인데 이렇게 포켓용이에요. 되게 작고요. 요게 사이즈 보여드리면 휴대폰 사이즈예요. 네, 휴대폰 사이즈입니다. 굉장히 작고요. 이게 뭉치로 돼 있어요. 이렇게 책처럼 돼 있거든요. 이거 한 장 써서 쫙 찢어갖고 팩스 보내면 돼요. 자, 이거 들고 다니면서 주변에 해주세요. 아니면 휴대폰으로 그냥 휴대폰 좀 달라고 해서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해주세요.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극우들도 당원가입 릴레이 홍보를 한답니다. 예, 극우들도. 예, 근데 사실 자통당의 명수 몇 명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합시다. 우리가. 네, 우리가 움직이면 할 수 있고요. 네, 허니티님 월 1,000원이면 책임당원입니다. 그러니까요. 한문수님 지금 서울역에서도 당원가입하는 거 독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너무너무 귀한 일이긴 한데 우리가 서울역에서 지금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수고하게 해주시고 또 수고해 주시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가족부터 그리고 우리 주변부터 하는 거 가장 빠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자, 해단식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이어갈게요.
어제 이 건물입니다. 어제 이 건물 안팎으로 정말 난리가 났어요. 네, 해단식 격려하러 오신 지지자분들, 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어제 저도 많은 분들 찾아뵀었는데요. 네, 해단식을 격려하러 건물 안도, 건물 바깥도 사실 북새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슬프거나 좌절하는 분위기가 아니었고요. 네, 굉장히 흡사 축제 같았다라는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축제 같았어요. 그리고 어떤 분께서는 이게 해단식이야, 해단식이야, 출마 선언식이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분위기가 밝고 좋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밝았던 이유는 당의 민낯을 받고 당이 왜 혁신해야 하는지 우리가 알았고 한동훈 대표가 꼭 필요하다는 걸 확인한 이 시점. 그래서 우리가 더 두근두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개혁이 필요한 곳에 개혁할 수 있는 정치인이 지금 발견되었고 그 사람을 우리가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는 정말 뭐랄까요? 축제 분위기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해단식에서 그 다짐과 각오를 한 번 더 확인을 해줬는데요. 저는 제가 당을 위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는 계속하겠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하겠다가 아니라 우리는 계속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힘이 진짜 중요합니다. 무파사에게는 여러분의 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직접 제가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도 만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짜잔 하고 이제 곧 오픈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대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지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 사실 라방이 다일 줄 알았는데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조직화가 되어서 무언가를 함께 할 수 있는 힘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 있을 것 같아서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기쁩니다. 네. 해원님, 책임당원 많이 가입합시다. 그러니까요. 책임당원도 많이 가입을 해야 우리가 무파사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책임당원 가입 운동하는 것도 그 일환으로 보면 될 것 같다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것을 두고 당에서는 처음으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이고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얼마나 시급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한 명확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근데 한동훈 대표가 어제 이 메시지가 굉장히 명확하게 나와서 속이 좀 시원했어요. 여러분들 어떠셨는지도 좀 궁금했는데, 결론은 잘못된 결정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제가 오늘 계속 민주당의 폭주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럽디다? 당신은 조금 쉬어도 된다. 근데 저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주요한 메시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법부가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인들이 자기 살기 위해서 정치 권력과 대중을 동원해서 사법부를 겁박하는 게 통하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기회를 다시 잡으면 안 되는 거였다. 우리 국민은 개인 일이 있으면 밀어주는가? 그렇지 않으니까 잘못된 결정이다라고 법원을 비판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동일해야 되는, 모든 국민 앞에 동일한 그 지위적인, 모든 그 권력을 행해야 되는 사법부에서 지금 누구는 밀어주고 누구는 안 밀어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거였으면 애초에 일정을 잡지 말았어야지. 잡아놓고 지금 대선 후보 중에서 유력한 후보니까 이거 밀어주고 이런 거 아니냐라고 정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메시지는 국민의힘 당의 차원에서 지도부가 강하게 밀고 나가야 되는 메시지인데 지금 이 메시지가 안 나오고 있어요. 네, 한동훈 대표가 어제라도 좀 속 시원한 메시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면서 좀 위로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레베카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무파사 한동훈 라이언킹 만들기 게임에 게임 만들어주세요.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그 방법은, 무파사에게 힘이 되는 방법은 여러분 책임당원 가입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서 가입해 주시고, 제가 10시 아침 되면 여러분 책임당원 분들 손들어 할 겁니다. 네, 우리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통과시키겠다는 너무 뻔한 속셈이다 라고까지 비판을 했는데, 자, 백주대낮에 특정한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기 위한 법률을 바로 그 당이 소속한 그 당이 소속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법률을 대선 20일 남기고 통과되는 경우가 있냐라는 강도 높은 비판까지 이어갔습니다. 네. 국민을 우롱하고 대한민국을 모욕하는 일이다. 쐐기를 딱 박았는데, 자, 어쨌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좀 당 차원에서 당 지도부들이 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기 밥그릇 챙기는 일 말고요. 국민을 위한 일, 당원들의 마음을 얻는 일,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저런 말도 안 되는 짓,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헛발질 하는 것까지도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쳐요.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 저러고 있는데 저기에 대해서 강한 비판과 질책 혹은 좀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그런 거 좀 해야죠. 이게 뭡니까? 아자아자님, 욕도 아깝습니다. 라는 글 주셨고요. 네. 아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화가 많이 나셨는데,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당장 없어서 더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자, 지도부도 알 거 아니에요. 한동훈 그 대표를 지지하는 여러분들이 당을 쇄신하고 싶어 하고 그 일환으로 지금 당원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 거 그들도 귀가 있고 눈이 있으면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루하루 다르게 늘어나는 당원의 수를 보면서 와, 우리를 심판하러 오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많구나라는 생각으로 무섭게 하려면 여러분들 우리가 힘 모아야 됩니다. 라온님, 방금 입당 신청했어요. 잘했다.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하늘정원님, 제가 글 좀 읽을까요? 뉴스엔진 멤버십 가입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네, 저희는 책임당원 가입도 해주세요. 저는 그거 먼저 얘기할게요. 고맙습니다. 이재명 당선되면 법 바꿔서 모든 범죄 없앨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다 알잖아요. 근데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응님, 단식하다가 다 쓰러져 버려라. 그러니까 단식이 너무 가벼워졌어요. 이게 정치적인 하나의 의사 표현인 건 알겠는데 어디서 단식을 합니까? 지금 이게 단식할 일입니까? 아니 차라리 대법원 앞에 가서 단식을 하든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재명한테 줄 서는 거냐고. 이런 식의 편파적인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있지 않은 이 상황을 개탄스럽습니다 이러면서 거기 가서 단식을 해야지. 어디서 무슨 단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레드앤님 안녕하세요. 제가 또 화를 냈죠? 안녕하세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책임당원 가입해 주세요. 이응님, 우리 엄마 아빠 책임당원으로 모십시다. 그러니까요. 예. 아유, 참 욕도 아깝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생각이 납니다. 네, 이재명 집에 가서 단식해. 이재명 집에 가서 하지 말고 대법원 가서 하고 싶어 나는. 아유, 정말. 어떤 분이 계속 강제 다이어트를 이런 식으로 합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국민의힘에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자, 그쵸. 네, 사실은 이거 순화했죠. 네, 순화해서 말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우리 얼마나 욕하고 있어요. 욕이 나옵니다. 이럴 때 해단식 오신 분들이 계신가요? 제가 오늘 우리 동료들과의 해단식 그리고 지지하시는 우리 금로 시민들이 많이 오셨죠. 제가 그렇게 했어요. 아니 많이 오시게 해라. 내가 고마운 마음을 같이 얘기하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굳이 비공개로 안 하고 저는 이런 요구도 좋아요. 네, 지금 여러분 채팅창에서 계속해서 책임당원 신청이 어렵다라는 글도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데 어려운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하는 거 쉽지 않대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 방법을 저희 구독자님들이 알려주셨어요. 네, 지금 렉 걸렸죠, 그렇죠?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아까 버퍼가 살짝 걸렸는데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김진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휴대폰 가게 가서 도와달라라고. 그러니까 이거 재밌는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뉴스엔진에서 게시판에 책임당원을 가입할 수 있는 그 URL 올려놨잖아요. 그거 보여주면서 내가 이거 가입하고 싶은데 가입 좀 시켜줘. 하면 대리점에 계시는 분들이 해주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휴대폰 가게 있으면 그거 가지고 가서 한번 해달라고 해보세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해달라고 할 때 꼭 명심해야 될 거, 책임당원은 1,000원 이상의 당비 내야 되니까 1,000원 이상의 당비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족분들 오시면 좀 해달라고 해주세요. 그것도 방법이고. 그리고, 힘드신 분들은 이거 당원가입서 그냥 페이퍼로 쓰시면 돼요. 이거 당원가입서 써서 이거 팩스로 보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불편하시더라도 직접 쓰시는 방법도 있어요. 휴대폰 가게 정보 털림? 그게 무슨 말이죠? 정보를 털려요? 근데 그냥 가서 거기 계시는 분들 되게 친절하시거든요. 하나씩 좀 해달라고 하시면 좋고, 그리고 그냥 휴대폰 파는 데보다는 KT라던가 SK처럼 공식 직영 대리점 이런 데는 거기 직원분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믿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휴대폰 가게 지나가면서 그냥 좀 미안한데 내가 이게 좀 어려운데 좀 해줄 수 있어요? 하면 해주실 거예요. 저도 옛날에 저희 부모님도 가끔 휴대폰 하다가 안 되면 그냥 가져가신대요. 그러면은 와이파이가 꺼져 있거나 뭐 이럴 때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조금 도움을 요청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혹시라도 뭐 너무 멀지 않으시거나 서울에 계시면 여기 유스엔진 오세요. 유스엔진 5층 오셔서 여기 스튜디오도 구경하시고 와서 해달라고 하시면 제가 또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백한송님 정보 안 털려요. 그러니까 직영점이나 대리점 가시면 그런 불법적인 행위 하는 곳 아니니까 잘 하셔도 됩니다. 그냥 당을 만드시다 안 돼요. 탈당, 친당 이런 거 안 돼요. 우리 집은 우리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지아님, 본인이 산 휴대폰 가게로 가셔요. 이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또 아파트 관리실 팩스 이용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거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응원합니다. 응원해 주시고 경찰서 가서 요청해도 된다고. 아, 그래요? 경찰서에서도 도와주시나요? 유스엔진이 어디에 있나요? 여기, 정말, 유스엔진 어제 해단식을 진행했던 한동훈 후보 캠프 9층이었죠? 저희는 5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지나가다가 한 번씩 오셔서 차도 한 잔 마시고 가세요. 저희가 뉴스 사랑방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으로 오셔도 돼요. 근데 다만 방송 중에 들어오실 때는 소란스럽게만 해주지 마세요. 그러면 저희가 큰 이슈 없으면 이 문은 잠그지 않겠습니다. 애 본다고 바쁘다님, 자식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아무 직영점 팩스는 동사무소 가시면 됩니다. 그래요? 팩스는 동사무소에 가셔도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라이브 방송까지 확인을 했고요. 저희가 뉴스엔진에서 계속해서 당원 가입 운동을 하는 이유 자체는 어쨌든 아시겠지만 당은 지금 파괴적인 혁신이 필요하고 개혁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에 얼마나 큰 개혁이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요즘 더욱더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페이스북 올렸는데 이 글 굉장히 저는 와닿았어요. 함께 공모해 한동훈을 몰아낸 뒤 윤석열, 정광훈 대리인들 개싸움 시작. 당 꼬락서니 좀 보세요. 참 슬프지만 되게 명료하게 이렇게 표현한 거 이상 표현할 수 있는 거 없잖아요. 지금 한동훈 대표를 몰아낸 거 1번, 그죠? 1차. 그 다음에 윤석열의 아바타 혹은 대리인, 정광훈의 아바타 혹은 대리인 지금 개싸움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시작됐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정말 보수정당인지 자통당인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 당 정말 혁신이 필요하다.
예, 여러분들 많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자, 얼마 전에 그 개혁신당 저희 허나 그때 당시에 당대표도 유센진에 모신 적이 있었는데요. 개혁신당의 그 내홍을 보면서 진짜 솔직히 좀 너무 한심하다. 그리고 전혀 개혁적이지도 않고 전혀 신당스럽지도 않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 개혁신당 되게 한심하게 봤었는데 지금요. 이 국민의힘 만만치 않고 오히려 더 하면 더한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도 대선이 이렇게 본격적인 레이스가 되긴 전이었잖아요. 와,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오늘로써 대선이 26일 남았나요? 채 30일도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지금 후보 단일화로 저렇게 싸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당이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기사 볼게요. 어제였습니다. 어제 김문수, 한덕수 두 분 만났어요. 근데 결국은 뭐 성사된 거 없어요. 네. 그러니까 성사되길 원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결론은 계속해서 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단일화 내홍이라고까지 표현이 되고 있는데 볼상사나운 꼴은 보이고 있지만 어떠한 시너지도 내지 못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재명의 선거 운동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오전 8시 30분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을 예고한 김문수 후보가 있었고요. 그냥 여담인데 제가 오늘 대하빌딩 1층에서 올라오는데 김문수 후보가 그 대국민 담화 그 기자회견 끝나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깐 봤습니다. 근데 얼굴은 좋아 보였어요. 그렇게 막 침울해 보이진 않았고, 그러니까 그 엘리베이터 그분은 내리시고 제가 타고 이렇게 해서 스치면서 봤습니다. 한 20분 정도 지각을 했고 그 뒤에 담화를 냈는데 주요 메시지는 이랬습니다. 뭐 보신 분도 계실 테지만 못 보신 분도 계셔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당 지도부에 해당 행위 그만하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당무 우선권은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해당 행위 하지 말라고 굉장히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 지도부는 명분 없는 단일화에서 손 떼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라고 하면 김문수 후보죠. 김문수 후보의 어떠한 동의나 어떠한 의견 교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단일화 이 공작 손 떼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대1 토론회를 하는 등 지도부가 후보 본인에게 상의하지 않은 토론회에는 보이콧하겠다. 난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한덕수 예비 후보에게도 강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지도부랑 이렇게 할 거 미리 알고 있었냐? 알고 있었는지 난 묻고 싶다. 우리 당이 경선할 때 이미 당신은 이렇게 할 거 알고 대행 내려놓고 나왔냐고 굉장히 규탄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자회견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좀 뭐랄까요? 단호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 용납 안 해. 그리고 나 너희들하고 무언가 협상할 생각 없어라는 것이 정확히 보였습니다. 네, 심유랑님께서는 잘한다라는 글 주셨는데 어쨌든 김문수 후보는 그냥 자기 노선 정확하게 잡은 것 같아요. 무언가 아무것도 할 생각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나는 경선을 치러서 만들어진 후보고 나는 대선 나갈 거야. 예, 그러니까 내가 리더고 내가 당무 우선권 갖고 있으니까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 마. 조용히 해. 예, 지금 딱 명확하게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면서 한덕수 그리고 쌍권이 이번에 김문수 만만하게 봤다가 한 방 먹었구나라는 생각 하시는 것 같아요. 김문수도 큰 소리 칠 주제는 못됨. 그 얘기도 저도 하고 싶어요. 예, 어쨌든 본인도 뭐 김덕순이 이러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맞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대선 후보 됐으면 더 하면 더 했지 덜 했지 않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김문수 후보가 겪고 있는 거 한동훈 후보가 겪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어제 저 잠깐 뵀었던 지지자분께서는 이렇게 조용히 저한테 오시더니 제 귀에다 대고 싹 뭐라고 하고 가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가처분 신청 그거 우리가 할 뻔했네? 아이고야 다행이다 이러고 가셨어요. 그래서 보면서 그래, 지금 이러한 아사리판에 정말
아이고 참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조금이라도 뭐 화도 나지만 또 위안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감이 교체해요 정말. 예. 여러분들 서류에 자동이체하고 계좌번호 적으면 된다고 또 이런 깨알 정보도 주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하여튼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 페이퍼로 가입하실 때 당원 가입하시려는 분과 그리고 계좌번호의 예금주가 같아야 됩니다. 그거 꼭 확인해 주세요. 자, 김문수 후보가 진짜 오늘은 화가 났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자회견에서 단호한 입장을 보였는데 김문수 후보가 화난 이유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네,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볼게요. 자, 어제 두 분 만났어요. 만난 사진도 나오긴 했는데, 자, 국민의힘에서 어제 그 당원 여론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어요. 근데 일단 이 여론조사를 김문수 후보와는 상의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결정된 전당대회 이전부터 이미 설계는 한 것 같아요. 예, 그건 너무 눈에 뻔하죠. 자, 그리고 나서 후보 등록 전 단일화해야 된다라는 뭐 지지가 더 많이 나왔다 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쫙 그 보도를 했는데 이거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하고 압박을 하는 거예요. 자, 질문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국민의힘 21대 대선 승리를 위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후보 간 단일화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의견입니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거 지나가던 바보가 봐도 필요하다 아니에요? 아니 둘이서 표를 갈라먹는 게 그게 뭐 유리하겠어요? 당연히 불리하지? 그러면 단일화가 필요합니까? 네, 필요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자,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82.82%가 나왔다. 당연한 거잖아요. 자, 두 번째. 후보 단일화 시기가 언제가 좋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연히 후보 등록 전에 해야지. 이걸 무슨 질문이라고 하고 있어요. 후보 등록 전에 해야 한다? 86.7%의 찬성. 이거 여론조사 비만 이거 자기네 말에 힘 실기 위해서 진행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비는 당비에서 나가잖아요. 근데 이런 짓 하고 있어요.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기가 차는 거예요. 이건 굳이 여론조사 하지 않아도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보지 그랬어요.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에게 양보해야 하는 명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그랬어요. 혹은 한덕수 후보 전당대회에 그 경선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나 좀 물어보지 그랬어요. 어차피 돈 쓸 거면 정말 그런 질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불필요한 걸 뭐 하려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들은 화나서 단일화 반대한다 뭐 이런 거 많이 하셨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마나한 여론조사 해놓고 자신들의 단일화 요구 그 압박을 굉장히 뭔가 포장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문 너무 뻔하잖아요. 차라리 저는 누구로 단일화하길 원합니까? 이렇게 물었으면 모르겠어요. 김문수와 한덕수 누구로 단일화하길 원합니까? 라고 물었다면 난 또 모르겠어. 그것도 아니잖아요. 단일화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한덕수로 할 건데, 한덕수 밀어서 할 건데 단일화 필요하다고 너도 생각하잖아. 답 줘. 그리고 후보 등록하기 전에 우리 빨리 해야 되는데 언제 하는 게 나은지 빨리 답 줘. 이거잖아요. 이거 질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론조사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진짜 차라리 한덕수로 할까요? 김문수로 할까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답 없다. 진짜 책임당원 늘리는 것만 우리가 지금 해야지 이건 답 없다라는 생각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박상수, 우리 상수 박상수, 네, 카피바라 도토리 나무에서 도토리를 열게 하는 상수리 나무 박상수 변호사님 페북 올렸는데 요걸 읽어봐 드리고 싶습니다. 제목이 새 미래의 힘이에요. 새 미래의 힘. 자, 당에서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질문은 하나, 단일화 필요하냐 아니냐 묻는답니다. 제게 알려준 분은요, 필요하지 않다 하니 전화 끊었답니다. 필요하다라고 답하면 후보 등록 전과 후 어느 때 필요하냐고 묻는다고 합니다. 오늘 설문조사는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후보가 당헌 제74조 당무 우선권에 따라 하지 말라고 한 설문조사입니다. 설문조사에는 비용이 소요됩니다. 권한이 없는 자가 권한을 행사해
당의 재정을 축내는 일에 대해 우리 형법은 배임이라고 죄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쌍권덕수구나. 아이고야, 다 헷갈린다. 쌍권덕수가 포기하지 않는 한 법정 다툼으로 대선 기간을 보낼 듯 합니다. 덕수는 티파니 블루 넥타이를 고집합니다. 티파니 블루는 새 미래의 색깔입니다. 쌍권과 덕수가 낙연이파와 단일화하고 낙연이가 만든 당에 들어가는 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거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차라리 거기 가서 단일화하시라고. 새로 창당하는 것보다도 훨씬 번거롭지 않으면 쌍권 일파가 가면 20석 원내 교섭 단체도 너끈할 것입니다. 그렇지. 같이 가세요. 당명은 새 미래의 힘을 추천합니다. 당색은 티파니 블루, 티파니 블루와 빨간색을 병치 혼합하면 축구 응원기 같기도 하고 아주 보기 좋을 겁니다. 새 미래의 힘에 무운을 빕니다. 나 진짜 못 살겠어. 근데 진짜 맞지 않아요? 그냥 그쪽으로 가시는 게 맞다니까요. 어차피 저는 호남 사람입니다 하셨잖아요. 그쪽으로 가셔서 단일화하시고 합당하시고, 그러니까 합당이 아니죠. 입당하시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덕수를 밀고 계시는 많은 분들, 네, 그쪽으로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원내 교섭단체까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참 그래요. 속상하고 화도 나고 통쾌하고 웃기기도 하고 하여튼 뭐 만감이 교차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새 미래의 힘, 요거 이름도 괜찮다. 네, 컬러도 괜찮다. 자, 김문수 후보가 화가 난 두 번째 이유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식하고 있어요. 단식.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식하려면 대법의 이러한 행태 혹은 민주당의 폭주에 맞서서 단식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뭡니까? 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단일화 할 때까지 오늘부터 단식하겠다. 자, 어제 김 후보 한 전 총리 회동이 빈손으로 끝나자 단식 농성을 하면서 김 후보를 또 압박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상임 고문단 8명도 단일화 촉구하면서 함께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자, 어제입니다. 어제 저녁 9시 의원총회가 있었고요. 자,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 이렇게 했어요. 정치인이, 그것도 최고 정치를 지향하는 정치인의 중대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이 11일임을 고려할 때 오늘은 선거 과정에서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자, 정치인의 중대한 약속이라는 말을 어디 입에 올려요? 자, 그러면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63% 전당대회로 뽑힌 당대표 쫓아내는 건 당원과의 약속을 지킨 겁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의 단일 후보 김문수로 뽑아놓고 김문수 쫓아내려고 하는 거는 당원과의 약속을 지키는 겁니까? 아니, 누가 누구의 입에서 지금 중대한 약속, 그것도 정치인의 중대한 약속을 뭐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말 입에 올리면 안 되죠. 자, 단식을 하면서 단일화 없이는 뭐 승리는 없다, 단일화 없이 자유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존경하는 김문수 후보님 이제 결단해달라라고 얘기했는데요. 존경하는 권성동 원내대표님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네, 이제는 그만하세요. 지금 국민의힘도 지금 큰일이 났고요. 보수 진영도 큰일 납니다. 이런 거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우정희님께서는 권성동 의원 그 단식 농성한다니까 어차피 밥 먹을 자격 없다.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 단식을 비화하고 싶진 않은데 이런데 하지 말고 이 에너지를요 이재명하고 좀 하세요. 이재명 싸우는데 좀 하세요. 참 너무 답답합니다. 네, 리아님, 국민의힘 니들 단식해라, 관심도 없다, 뭐 이런 글도 주셨고요. 네, 고쿠마님께서도 밥 먹을 자격 없습니다, 뭐 이런 글 주셨고요. 네, 구회차님께서는 단식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사퇴나 하세요, 뭐 이런 글까지도 주셨습니다. 하여튼 정말 실망감이 큽니다. 네, 아이고 그래요. 다음 기사 볼까요? 자, 세 번째, 김문수 후보가 진짜 열받은 세 번째 이유. 뭐 되게 많겠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 가지고 왔어요.
자, 국민의힘에 새로운 선관위원장이 선출이 됐어요. 자, 지금 대선이 26일 남았나요? 선거관리위원장, 네, 이양수 의원이 또 들어왔어요. 선관위 회의 열었고요. 오늘과 내일입니다. 8일과 9일 이틀 동안에 당심 민심 50대 50으로 또 단일화 후보 누가 적합한지 선호도 조사합니다. 자, 사실 이거 하려면 차라리 그 앞서 했었던 여론조사를 이걸로 했었어야죠. 네. 네, 이렇게까지 이제야 하는 거예요. 네, 그걸로 압박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단일화 필요합니까? 뭐 이런 여론조사로 이거 무모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이제야 합니다. 당원 선거인당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단일화 후보 누가 적합한지 선호도 조사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기존 선관위원장이었던 황우여 전 대표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어제입니다. 어젯밤에 진행된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관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에 그 기자들 만나서 브리핑했는데요. 이양수 신임 선관위원장 주재로 선관위원회의 열어서 당에서 준비한 로드맵에 따라서 다음 스텝을 밟는다. 자, 이미 우리는 준비돼 있어. 우린 그냥 다음으로 갈 거야. 라는 얘기죠. 자, 이분이 그 토론회 얘기를 여기서 처음 한 거예요. 1대1 유튜브 라이브 토론회 진행하겠다. 그랬더니 오늘 오전 김문수 후보가 바로 얘기했죠. 나랑 상의하지 않은 거 나는 응할 생각 없다. 여기서 토론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토론회 다음에 바로 당심 민심 50대 50으로 해서 단일화 후보 선정을 위한 여론조사, 선호도 조사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당무 우선권을 갖고 있으니까 내 의결 없이는 이런 거 못해라고 얘기한 것도 지금 어제 수석 대변인의 브리핑 이후에 나온 얘기입니다. 자, 오늘 오전 김문수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동의 안 된 토론회, 동의 안 된 여론조사 모두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당은 김문수 후보 만만히 봤다가 지금 코 걸렸어요. 제대로 코가 걸린 상황입니다. 자, 당이 이런 상황입니다. 네, 당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자, 지금 김문수 후보가 왜 저렇게까지 화가 났나? 뭐 제가 크게 대표적으로 3가지만 꼽아봤는데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당은 개혁이 필요하고 그 개혁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힘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네, 책임당원 가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딧불님 조사하면 뭘 해? 조작 조사할 거면서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새벽별님 에휴 하든지 말든지 뭐 이런 글도 주셨습니다. 네, 정선욱님 단식이 아니고요. 사퇴가 정답입니다. 뭐 이런 글도 주셨고요. 네, PX님 싸워서 니들끼리 해. 우리는 빠질란다. 라는 글도 주셨습니다. 네, 장기정님도 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라는 글 주셨습니다. 네, 실버 선장님 후보 확정 후 당무 접수 이놈아 이거 몰랐냐? 뭐 이런 글도 주셨고요. 블루스카이님께서는 단식은 쇼입니다. 라는 글도 주셨습니다. 민폐 없는 자유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설계할 때 김문수 뒤에 한덕수 뒤에는 쌍권 뒤에는 이라는 글도 주셨어요. 아이고 참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당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도 많이 개탄스러워하고 계신데 또 안팎의 분위기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른다 막님. 네, 윤성만, 윤혜승. 나 김혜승이라니까 자꾸. 윤혜승이라고 또 성희롱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네. 당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안팎의 분위기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준표 전 시장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오수선님,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정계 은퇴 후에 미국으로 떠난다고 했는데, 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근데 글을 뭐라고 올렸냐면, 아무래도 내가 겪은 경선 과정을 밝히고 떠나야 할 것 같다라는 글을 시작으로 이분이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이 본인이 피해당한 얘기를 구구절절히 썼어요. 자, 요거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처음 경선에 돌입해서 국회의원 40명, 원외 당협위원장 70명.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48명이군요. 48명, 당협위원장이 70명. 이게 합치면 100명이 넘어요. 이 사람들의 지지를 확보했을 때 국민 여론에서도 앞섰기 때문에 2차에서 무난히 과반을 넘을 줄 알았다.
그러니까 이분은 탑2까지 올라갈 거라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도 한 50명 왔고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한 70명 왔으니까 아 내가 되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용산과 당 지도부가 합작해서 느닷없이 한덕수를 띄우며 탄핵 대선을 윤석열 재신임 투표로 몰고 가려고 했을 때 나는 설마 대선 패배가 불보듯 뻔한데 그런 일을 하겠느냐, 자행하겠느냐 의구심이 들었었다. 근데 그게 현실화되면서 김문수는 김덕수라고 자칭하고 다녔고 용산과 당 지도부는 김문수는 만만하니까 김문수를 밀고 한덕수의 장애가 되는 홍준표를 떨어뜨리자는 공작을 꾸미고 있었다. 그러니까 한덕수를 세우려면 만만한 사람을 앞에다 세워야 되는데 그게 홍준표 자신이 아니라 김문수였다. 그래서 김문수를 밀어서 올려놨다. 그래서 내가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나를 지지하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김문수로 지지를 돌렸고 한순간 김문수가 당원 지지 1위로 올라갔다. 이것은 내가 2차 경선 나흘 전에 알았다. 와, 그래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뭔가 체념한 듯한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김문수로서 이들은 음험한 공작을 역이용했고 이때부터 나는 이 더러운 판에 더 이상 있기가 싫어졌다. 그런데 왜 김문수를 비난합니까? 무상열차를 노리고 윤석열 아바타를 자처한 한덕수는 왜 비난하지 않습니까? 김문수는 여기서 얘기하는 니들이라고 하는 건 한덕수를 밀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그 뒤에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죠. 네, 김문수는 너희들이 음험한 공작을 한 그것을 역이용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니들이 한 것은 정당합니까? 라고 글을 올린 거죠. 그러니까 나라 망치고 당도 망치려고 한다.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이 나흘 전에 전당대회 그 탑2 뽑는 나흘 전에 이미 알고 있었대요. 근데 자신을 안 밀어주고 김문수를 밀었던 건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김문수가 더 본인보다 만만할 거라고, 즉 한덕수를 내리기에는 더 쉬울 거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폭로했어요. 홍준표가 지금 폭로했어요. 그리고 나서 결론은 윤석열 나라 망치고 당도 망치고 있다. 용병 하나 잘못 들여서 나라가 멍들고 당도 멍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덕수의 뒤에는 윤석열이 있고 또 윤석열과 친윤이 있다라는 걸 지금 폭로한 거예요. 예. 율하님, 윤 부부의 합작품입니다. 라는 글도 주셨고요. 권순희님, 홍준표도 한동훈을 좀 비난했고요. 그 대가 받은 겁니다. 지금 한동훈을 힘들게 한 사람들 다 벌받고 있습니다. 뭐 이런 글도 주셨습니다. 자, 어쨌든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지금 본인이 피해받았던 거 입 다물고 그냥 가려다가 해도 너무 하니까 이렇게 폭로하고 지금 미국 가겠다라고 하고 지금 폭로를 했습니다. 한혜경님,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네. 주희님, 당신이 한 대표한테 한 짓거리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라는 글도 주셨고요. 콩이야 모리아님, 홍할배 그거 이제 알았습니까? 라는 글도 주셨고요. 그리고 만약에 홍준표 전 시장 김문수를 밀지 않고 홍준표를 밀었다면 그거 본인도 즐기지 않았을까요? 네, 그 생각은 하게 되네요. 노을님, 윤과 술 먹고 한동훈 깔 때는 좋았지? 뭐 이런 글도 주셨고요. 네, 라일락님, 김문수도 어부지리로 후보 당선된 겁니다. 라는 글도 주셨습니다. 야,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참 어디까지 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해도 너무합니다. 자, 최재형 그 전 감사원장께서 그 페이스북을 올려서 글을 주셨는데, 자,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김문수, 한덕수 두 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주변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마십시오. 두 분 주위에 두 분만큼 얄랑한 강권이나 다음 자리에 대한 사심 없고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사즉생, 생즉사,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마음만으로 만나서 합의하십시오. 그 길만이 두 분이 살고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다 이제 보다 나오셔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주변에서
바람 넣는 사람들 얘기 듣지 말고 두 분이 그냥 이성적으로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글을 끝으로 오늘 방송 아침 방송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 결과적으로는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박정훈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썼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이재명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이재명으로부터 나온다. 지금 누구 좋으라고 이런 짓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 이 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대선이 26일 남았고요. 네, 대선 끝나면 바로 대통령이 만들어집니다. 그 대통령 누가 돼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가 절대 되지 않으면 누가 절대 되면 안 되는지는 명확하게 다들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동안 대한민국의 주권은 이재명에게 가고 있고요. 모든 권력은 이재명으로부터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참 제가 목이 다 메입니다. 자, 오늘 슈퍼챗으로 응원해주신 분들 중에서 제가 읽지 않은 거 보여주세요. 태경 오수선님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은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을 해야 됩니다. 한동훈 대표 주축으로 재개발해야 됩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 주축으로 하겠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의 책임 당원 가입이 중요합니다. 한 번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킨레이님, 안녕하세요. 큰 금액으로 후원해 주셨어요. 50대 서울 사는 책임 당원 주부입니다. 네. 유학하고 있는 딸도 아들도 책임 당원으로 모두 가입했습니다. 잘했다. 네, 싸워야 할 대상. 분간도 못하는 국민의힘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에 희망을 걸어봅니다. 우리에겐 한동훈이 있으니까요. 아유, 진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자녀분들 가입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가입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주변부터 가입시켜 주세요. 율하님, 학씨! 그러니까 미치겠어 정말. 어떡해. 대선 26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갖다가 정권 떠다 바칠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아유 참 속상합니다. 그래요. 네. 여러분들도 한숨 많이 나오시죠? 한정희님, 어제 남편이랑 당원 가입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 진짜 참 새삼스럽죠. 우리가 늘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많았고 또 한동훈 대표 이렇게 지지했는데 우리가 책임당원 가입을 안 하고 있었던 거 좀 새삼스럽죠.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빨리 더 많이 책임당원으로 가입할 걸 그랬다라는 생각 들죠.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열심히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오전 방송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10시 뉴스 사랑방 문을 활짝 열었으니까 이제 살짝 닫도록 하고요. 오후 1시에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티키타카쇼 진행할게요. 티키타카쇼의 가장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패널, 네, 우리 행주행님이시죠? 네, 김형주 전 의원님과 함께 할 거고요. 네, 1시에 돌아올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티키타카쇼, 네, 김형주 전 의원님과 함께 할게요. 1시, 네, 1시에도 많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프란치스코님, 저희 가족은 딸 둘 책임당원이고요. 남편은 이번에 당 가입시켰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장채님 늘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늘생님, 우리 대표님 있다면 개싸움도 안 났겠죠. 그러니까 감히 저렇게 했겠어요.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정리하고요. 아직도 좋아요 안 누른 분 계시다면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많이 써주시고 댓글 쓰실 때 여러분 한올림 오셨다. 한올림 어제 봤죠?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댓글 쓰실 때 여러분 당원 가입하신 분들은 당원 가입했다고 적어주세요. 그럼 제가 보면서 다 하트 눌러드리고 또 박수도 쳐드리고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원 가입하신 분들은 인증 댓글도 많이 올려주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정리할게요. 여러분 함께 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